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합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입니다. 주장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원종건 씨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 성놀이개로서 취급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했던 주장하고 있는 여성이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그 여성 입장도 한번 살펴보시죠. 방금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과 없는 사퇴에 억장이 무너졌다. 제가 과거 겪었던 고통을 자기가 인정을 해야 하는데 저와 같이 고통을 치르겠다는 말을 과연 가해자로서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희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당사자가 아닌 제가 봐도 억장이 좀 무너졌어요. 지금 본인이 사과를 하고 있으면 무언가 잘못했다는 일종의 적어도 피해자 여성에게는 한때 정말 본인이 여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죄인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영웅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고통을 함께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지금 보면서 모르겠어요. 감정이입을 여성으로서 하면 안 되는데 여성들이 저런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사회에다가 발표를 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렵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워요. 자신의 인생을 사진과 또 본인의 카톡까지 다 주변 친구들 다 알고 다 정말 본인의 인생을 던진 거예요. 그렇기까지는 얼마나 TV를 보면서 TV를 도저히 못 볼 정도로 저 여성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저기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누가 접근해가지고 악의적인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랬으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총선 뭐 15일 전 한 달 이렇게 발표하는 게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좋아요. 저는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본인이 무언가를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앞서 이해찬 대표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또 당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죄를 진 사람은 죄송합니다 외에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고 저런 사적인 영역의 사람은 공적으로 데려와서 무책임한 행동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건 오히려 당 차원인데 사과를 진지하게 길게 해야 될 분들은 침묵하고 있고 짧게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은 길게 이야기하고 있고 영웅처럼 포장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가 역시 전 또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예. 이 부분은 민주당도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상천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재 영입이 쇼가 되고 있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어요. 정치권은 인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게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져요. 평판에 대해서 검증하고 책임을 가져야죠.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주당을 비판했어요. 저기서 놀라운 것은 자유한국당도 저 친구를 영입하려고 접촉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누가 누구를 나무르겠어요. 똑같다. 예, 그러면요. 이 인재는 저렇게 찾아지는 게 아니고 쉽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 꼭 말씀드립니다. 예, 과거 원종건 씨가 남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에게서 제안을 받았다는 거죠. 함께 보시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안 계실까요? 두 당에서 내년 총선에 공천과 비례로 각각 제의가 들어왔는데 저는 회사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20대예요. 제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서 정치 쪽을 잘 모르는데요. 기회로만 보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이쪽 부분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라고 글을 남겼는데 누가 또 답변을 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대답한 글도 나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민주당과 자한당이라 고민이 좀 되네요. 조건과 대우가 다른 것 같아서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안팎에서는 원종건 씨가 남긴 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익춘 변호사님. 네네. 뭔가 이 글이 만약에 정말로 원종건 씨가 남긴 글이 맞다면 네네. 정치를 함에 있어서 어떤 뭐 포털 사이트 지식인에 물어보는 것처럼 예컨대 뭐 하드가 났나요, 쭈쭈바가 났나요라는 수준의 네네. 고민받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정당법에요. 정당에 대해서 개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 내 의사가 무엇인지가 명확한 사람이 정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든 뭐 단체장이 되든 그렇게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개념이 없는 아직 뭐 93년생이니까 20대이긴 하지만 좀 어리다고 해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원종건 씨는 이 일만 없으면 사실은 상품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도 또 장애인이셨는데
또 어머니 장이 사실은 우리가 장갑을 낄 때 벙어리 장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벙어리라고 하는 게 장애인을 갖다 연상시키니까 이걸 엄지 장갑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필을 하고 또 조금 전에도 봤지만 지금에 와서야 보니까 아유 저 친구가 좀 그렇다 생각이 되지만 처음 딱 봤을 때는 아 잘생겼네, 비주얼이 되네. 이 두 가지를 갖춘 그런 상품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데 모 신문사 기자가 그 경희대 동문이었는데 그 글을 갖다 올린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지금 이 이야기가 2015년부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래요.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쉽게 검증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상품성 있어 보이는 사람이니까 여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그냥 무작정 달려들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양비론 같은 게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쪽도 잘못됐고 저쪽도 잘못됐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